그래가지고 하동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100명이던 장병이 1700명으로 늘어났어. 백성들은 끝도 없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 이 사람들아, 거기가 어딘데 나를 따라오는가? 이게 전쟁터잖아요.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전쟁터 같으면 도망가야지 그대로. 그런데 전쟁터로 따라가. 어쩌자고 나를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백성들 하는 말이, 저희는 장군님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스폰서님만 따라가면 부자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도망가 버린다니까. 도망가 버려. 바로 수신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음.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다. 아이고, 이놈 밭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아이 지가 거름도 안 주고 김도 안 매주고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국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추종자들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 잘못이지 추종자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계속 떨어졌어.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그런데 유권자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권자들 때문에 말이야. 막 그러면 원망하지 마라.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걸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수신제가 치고 평차라. 이게 사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부터 출발해요? 수신. 나부터 출발해요. 나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가진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본 분류 방법으로 좋은 것은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면 이 자본 분류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 이 사람은 경제자본, 이건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경제자본은 만약에 역삼동에 7층 상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그럼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어디 홍콩에 계시거나 그러시겠죠.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왜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 연구를 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잘 사는 집안은 대대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가난뱅이가 상류사회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사회학자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자본이 많아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유럽은요, 상속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다 가져가 버려요. 또 고소득에 대한 세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사는 집은 대대로 잘 사는가? 다 세금 내고 없는데 뒤에 두 가지 자본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 연대. 그러니까 인간관계. 고소득층들은 인간관계가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밑에 사람, 모든 인간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모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다 계시죠. 응? 그런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맨날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내야 되고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 하나도 없다. 맨날 돈 들어가는 네트워크밖에 없어. 고위층의 네트워크는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라. 여기 정보가 유통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자본을 다 세금으로 내더라도 다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의사냐 변호사냐 자격증이 있느냐,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이것만 보면 어때요?
어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강남에 상가도 없어. 어? 요즘 파주에 땅이 비싸다는데 파주에 땅도 없어. 그런데 사회적 네트워크도 별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없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자본이 이것 말고 또 있다야. 캐서린 하킴 시중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매력 자본. 이 세 개의 자본은 분명히 있는데 요 피에르 브리디가 간과한 자본이 있다. 매력 자본이래. 매력 자본. 캐서린 하킴 런던 정치경제학대 사회학 교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사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개인의 매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정말 TV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얼굴이 이쁜데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가 있어. 근데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매력 있는 여자가 있어. 그렇죠? 따라서 매력 자본이라는 책의 매력은, 이 양반이 말하는 매력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라는 게 있어요. 외모라는 게 있는데 외모도 자기 개성에 따라 가꾸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근육, 쉽게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캐서린 하킴 교수가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앞에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나오니까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은행 각 지점이 있죠. 뉴욕 지점도 있고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이 과연 매력이 사회적 성공과 소득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미국사에 연구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다야. 관계가 깊다. 첫인상이 매력 있는 여자는, 매력 있는 남자는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이 80%예요. 80%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력 자본을 축적할까? 이거 대학 경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학 경문은요, 조선왕조에서는 함부로 이 대학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왕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세자만 읽어야 돼. 세자. 그 밑에 왕자들이 읽으면 잡아 죽이는 수가 있어. 영모로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대학이라는 책.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경문에 삼강령이라는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 이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밝은 마음이 덕이 있었는데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 그게 어두워졌다. 그러니 앞에 명, 그걸 다시 밝히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친민, 백성과 친하게 되며. 그러면 스폰서는 누구하고 친하게 되며? 파트너와 친하게 되며. 파트너들이 지금까지 세상 어렵게 살아오느라고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다시 밝히고, 원래 마음이 밝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생리상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한 선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지극한 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철학 강의해봐. 그놈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살아나고 봐야 뭐 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 지어진 지극한 선은 그 뭐였어요? 이 회사 괜찮네? 우리 스폰서 괜찮은 사람이네? 여기 계속 있어야지. 괜찮은데 왜 나가겠어요? 이 사회가 괜찮네? 그렇게 판단하면 그 나라 이민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실현하는 단계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편칭. 이게 그러니까 수신이 어디 나와요? 가운데 나오죠?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수신은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죠? 몸을 닦고, 몸을 수련하고. 제가는 뭡니까? 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다시 말하면 내 라인이 맨날 산만해. 이게 가지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예요. 제가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제가 수신하고 내 교양이 완성이 되고 내 교양이 높아지고 내 집안이 가지런하면, 집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 같으면 자기 가정이 되고,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가 되고, 회사의 부장 같으면 자기 부가 되고, 그러게 됐죠. 정당 같으면 정당이 되고, 당원이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치국하라는 거예요. 치국. 치국이니까 이렇게 돼야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인이 어수선한데 신규가 안 는다? 당연히 안 늘지. 그 어수선한 집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늘지. 치국. 국내 시장을 평정하고. 근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좁아. 그러니까 치국 평천화해야 되죠. 글로벌 시장을 평천화해야 된다고. 야, 이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과정을 이미 공자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우선 네가 리더가 되고, 네가 사자가 되고, 그리고 네 집안 단속 좀 잘해라. 가지런하게 하면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그러면 평천화, 글로벌 시장을 점령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수신이 바로 수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교양을 닦고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덕 있는, 덕을 가진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물. 이게 이 격자가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우리 격자 그러면 저 옛날 창문 보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창호지 발라놨죠. 이걸 우리가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막대기 격자를 써. 그 사람 참 품격이 있어, 막대기 격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격자가 무슨 뜻일 것인가? 그 말은 우리 옛날 창호지로 발라놓은 문을 보면 알아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탁 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판단하며, 그 말이에요. 사물을 똑바르게 판단해야 돼. 엉터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 경물이야, 경물. 물이라는, 애터미라는 물을 내가 올바로 똑바로 삐딱하게 말고 이렇게 파악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치지.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어야 돼. 이게 제품은 어떻게 되며, 마케팅 프로는 어떻게 되며, 라인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면 뭐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경물, 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돼.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성실한. 적당히 이거 사기 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된다 이게. 안 돼. 성의.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심이에요.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돼. 정직하게. 자,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야. 이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다음에 수신이 나와. 이렇게 해야 네 몸이 교양인이 된다. 몸으로 해라. 몸. 왜냐하면 마음 먹는 것은요 1분이면 가능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매년 31일 날 붙이죠. 신년도에 다이어트 탁 붙여요. 마음 먹기는 쉬워. 그런데 1월 1일 날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니 어떤 놈이 치맥을 사왔어. 친구가.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오늘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몸이. 마음 먹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알고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정신적인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수신이 안 되면 치국 못한다. 치국 못한다. 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애터미에서 늘 강조하는 세 가지 공부가 요 수신제가 치국평창,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창. 오늘 남편이 가지 말라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창아 이걸 가지고 마누라 남편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옆에 내가 무엇을 듣고 와서 또 이렇게 그 맞아요. 이게 전부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창이에요.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경물치지가 뭐예요? 이게 사물을 똑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는 건 머리 공부예요. 머리 헤드. 자, 마지막 끝입니다.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넣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을 기를 수 없다. 두레박줄은 자본입니다. 자본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두레박줄이 짧지 않는가 보라 이거예요. 당신의 자본, 당신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간 이끌어온 여러 가지 고제에 이게 다 있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